미국 한 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본 적 없는 미국 텍사스의 엘리트 수의사가 하루아침에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돌연 떠나버렸습니다. 부모의 막대한 재산 덕분에 유복하게 자라 엘리트 교육을 받아 수의사로 한평생을 미국에서 산 그녀. 휴가를 떠날 참이면 동남아나 동양계 나라는 치안이 불안하다며 눈길도 안 주던 그녀였죠. 한국은 중국 옆에 딸린 작은 나라라고 다소 오만한 생각했던 그녀가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녀는 한국에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소식을 번역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린다이고 저는 텍사스 북부 외곽의 작은 마을 샘필드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올해로 65세, 은퇴한 수의사죠. 남편은 전쟁 중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계속 이 조용한 마을에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군 의무수의관으로 복무했던 경력이 있어서인지 동물들의 아픔이 제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최근 우리 마을은 야생 멧돼지떼로 인해 불안에 휩싸였어요. 근처 산지에서 내려온 놈들이 마을 가축과 작물을 마구 습격했죠. 몇몇 주민들은 밤에 멧돼지를 피하다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너무 작아서 경찰 주둔소도 없고 당국에서는 그저 주의하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주민들은 각자 총을 들고 밤을 지새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봉사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퇴역한 군견, 진돗개 태풍을 임시 보호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전투견으로 실전 참가 경험이 있고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임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입양이 계속 안 되어 임시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다음 주에 안락사를 시행한다는 거였어요. 진돗개라. 군견이라는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동물이라니 제 남편이 생각났죠. 고민 끝에 그 개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제 집은 마당도 넓고 주변도 한적해서 태풍이 적응하기에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드디어 태풍이 도착한 날, 제 예상과는 달리 그는 무척 조용했어요. 황갈색 짙은 털, 반듯한 자세, 그리고 어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는 예민함까지. 분명 평범한 반려견은 아니었죠. 처음에 태풍은 제 손길을 피했어요. 밤이면 침대 밑에 들어가 헐떡이거나 이따금 짧게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마치 누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빠르게 끝내곤 했어요. 물소리나 금속 부딪히는 소리에도 몸을 움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죠. 하지만 저는 태풍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다려주며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주고 낮에는 책을 읽으며 태풍이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필요했지만 모든 상처 입은 영혼에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오후, 태풍이 제 무릎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처음으로 가까이 왔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태풍의 귀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태풍은 눈을 살짝 감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랜 전투 끝에 드디어 안전한 곳을 찾은 병사처럼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개는 분명 인간과의 끈을 잃지 않았어요. 다만 다시 믿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처음부터 태풍을 영원히 제 곁에 두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65세 나이에 혹시라도 개가 적응하지 못했을 때 책임질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태풍은 임시 보호 상태로 제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태풍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밤에 잠들 때면 방문 앞에 자리 잡고 아침이면 제 일어나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기다리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중부 지역에 사는 어떤 가정에서 태풍의 입양을 희망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 독립하고 마당이 넓은 집에 살고 있는 부부였어요. 태풍을 위한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죠.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저는 태풍에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태풍을 떠나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집이 너무 텅 비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양 보낸 지 불과 3주 만에 그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풍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집에 들여놓으면 새벽마다 탈출해서 근처 숲을 배회한다고 했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떠돌다가 밤이 되면 돌아오기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차고 문을 걸어 잠가도 창을 밀고 나가버리고 먹이를 옆에 놔둬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해요. 걱정된 그분이 동물병원에도 데려갔지만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 남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개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꿈에서도 태풍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제 채취가 남은 옷가지 몇 개를 보내드릴게요. 혹시 냄새를 맡고 반응이 있다면 그게 답일지도 몰라요. 며칠 후 그 남성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흥분된 듯 했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가 보낸 셔츠와 스카프를 마당에 두었더니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던 태풍이 갑자기 집 근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듯 냄새를 맡더니 옷 위에 누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풍은 그 옷이 있는 자리만 떠나지 않았답니다. 긴 침묵 끝에 그 남성이 말했어요. 이 개는 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개가 인정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태풍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집 앞에 차가 멈추고 고요한 정막 속에서 트렁크가 열렸어요. 태풍은 천천히 내려와 제 다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개 한 마리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떠돌고 누군가의 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뜨겁게 녹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인연의 증명이었어요. 저는 태풍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젠 다시는 너를 떠나보내지 않을게. 넌 내 가족이야. 그날 이후 태풍은 제 집 마당 한복판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처럼 항상 제 발자국 뒤를 따르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부모님과 남편이 떠난 이후 평생 누군가 날 찾아주길 바란 적 없었는데 너는 정말 돌아와줬구나. 제게 태풍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후반을 밝혀줄 유일한 존재, 자신을 선택한 단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보통 개와는 달라 보여서 보호소에 견종을 물었더니 한국의 진돗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개가 아니라 사람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충성심, 용맹함, 그리고 한 주인만을 섬기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저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태풍이 제 삶에 돌아온 후 우리 마을에는 잠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태풍과 함께하는 산책은 제 일상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동반자가 있다는 기쁨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죠. 태풍의 행동은 제게 이상한 불안감을 주기도 했어요. 산책할 때마다 태풍은 결코 방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걷고 바람 소리나 나뭇가지 흔들림에도 즉각 귀를 세우며 반응했죠. 때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태풍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곤 했어요. 태풍이 느끼는 위험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전쟁의 상처가 남긴 트라우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태풍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가진 본능적인 감각이었어요. 어느 흐린 오후, 태풍과 함께
마을 외곽의 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태풍이 앞서 걷던 중 갑자기 멈춰 서더니 땅을 집중적으로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흥미로운 냄새를 발견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태풍의 털이 부풀어 오르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풍이 집중하는 곳으로 다가가 살펴보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분명한 멧돼지 발자국과 무언가를 파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크고 깊은 발자국들로 봐서는 몸집이 상당히 큰 놈들이 여럿 지나간 것 같았죠. 더 걱정스러웠던 건 이 자리가 바로 마을의 저장창고 근처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량과 가축 사료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불안감이 커졌어요. 태풍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먹이를 노리는 멧돼지 떼가 결국 마을 중심부까지 들어온다면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풍은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배 이상 자주 울타리를 돌았고 이따금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마당을 내다봤죠. 어둠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 있었어요. 달빛 아래 태풍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늠름하면서도 고요한 실루엣. 마치 병사가 초소에서 경계를 서는 것처럼 또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된 자세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태풍은 단순히 경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태풍의 모습은 과거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의 본연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순간 마음 한편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태풍이 평화로운 반려견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죠. 우리 마을에 제 곁에 태풍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갑자기 태풍의 짧고 낮은 짖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평소 불필요하게 짖지 않던 태풍이었기에 저는 즉시 잠에서 깼죠. 창밖을 내다보니 태풍이 마당을 세차게 달리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발견한 멧돼지 흔적이 떠올랐죠. 급히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울타리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손전등을 집어들고 그 방향을 비추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까만 어둠 속에서 여러 마리의 커다란 멧돼지 떼가 마을 저장창고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제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진돗개 특유의 용맹함으로 멧돼지 떼를 향해 과감히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략에 놀랐어요. 정면에서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옆으로 돌며 멧돼지들의 주의를 흩뜨렸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그러더니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멧돼지를 노려 기습을 감행했어요. 몸을 낮게 웅크렸다가 순식간에 튀어올라 그 멧돼지를 물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짧지만 위압적인 포효를 내질렀죠.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멧돼지 무리가 혼란에 빠지더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기세와 전략에 압도된 거였어요. 저는 급히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했지만 우리 마을의 위치상 도착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터였죠.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창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마리의 거대한 멧돼지가 제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나 태풍이 번개처럼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동물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보였죠. 태풍의 용맹한 모습이. 한쪽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멧돼지를 밀어내는 태풍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결국 태풍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저장 창고는 무사했고 멧돼지 떼는 흩어졌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풍은 상처 입은 몸으로도 제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죠. 저는 그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끝없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동이틀 무렵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본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죠. 모두가 편히 잠들어 있던 사이 저와 태풍이 마을을 지킨 거였어요. 창고 앞에는 태풍과 멧돼지의 격렬한 싸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지나간 멧돼지 떼의 발자국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풍은 마을에서 개가 아니라 지킴이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용맹함과 충성심, 그리고 전략적 두뇌가 마을 전체를 구한 겁니다. 저는 태풍의 귀에 난 상처를 치료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제 삶에 들어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라고요. 멧돼지와의 싸움 이후 태풍의 용맹함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불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과제에 태풍을 그리고 노인들은 아침마다 제 집 담장 밖에서 태풍을 보기 위해 기다리곤 했죠. 태풍의 사진을 찍기 위해 신문사 기자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한국에서 건너온 개, 텍사스 마을의 수호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저는 이런 관심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풍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진정한 감시자로 남길 바랐으니까요. 게다가 진돗개는 원래 소란스럽고 이목이 집중되는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태풍도 많은, 그것도 낯선 사람들의 눈길을 받으면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어느 날 밤 창문 밖을 응시하던 중 집 앞 도로에 수상한 흰색 밴이 멈춰선 것을 목격했습니다. 차 안에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지만 제가 현관불을 켜자마자 차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가슴에 묘한 불안감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풍도 느꼈는지 밤새 마당을 서성였죠. 불안한 예감은 이틀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제 집 뒤편에 있던 작은 창고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밤중에 태풍의 짖음소리에 놀라 깨어난 저는 창밖으로 불꽃이 치솟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급히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이미 내부는 많이 타버린 후였어요.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태풍이 제 바지를 물고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순간 쓰러지듯 뒤로 넘어졌는데 바로 그때 창고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태풍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큰 부상을 입었을 거였습니다. 군견 훈련을 받은 태풍의 판단력이 저를 구한 거죠. 불을 끄고 나서 현장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뒤쪽 벽에 불이 시작된 흔적이 있었고 땅에는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는 진전이 없었죠. 며칠 후 저는 마트 주차장에서 낯선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태풍을 집에 두고 혼자 나온 날이었죠. 남성은 제게 다가와 불쑥 말을 걸었어요. 당신에게 좀 조심시키는 게 좋을 거요. 괜히 영웅놀이나 하다간 다칠 수도 있어. 남성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태풍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것을 짓이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죠. 창고 방화 사건 이후 태풍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도 경계심이 강했지만 이제는 아예 다른 수준으로 변했어요. 마을 입구 도로에서 차량이 지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냄새를 맡았죠. 평소엔 두어 번 정도 돌던 울타리 주변 순찰도 2배로 늘었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집 주변을 지켰어요. 전투에서 위험을 감지한 군인처럼 태풍은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역 수의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죠. 제가 과거 군 수의관이었던 인연으로 보안기관에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치는 늘 그렇듯 느리게 진행됐어요. 증거 불충분, 관할권 문제 같은 이유를 대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국 저와 태풍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방화 현장으로 돌아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죠. 태풍은 창고 주변에서 뭔가를 감지한 듯 흥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군견의 감각은 일반인이 놓치는 것들을 잡아내니까요. 창고 뒤편 흙바닥에는 깊게 파인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등산화가 아닌 특이한 무늬의 신발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울타리 쪽에는 수상한 타이어 자국도 발견했죠. 가장 눈에 띈 것은 나무에 걸려있던 녹슨 철사였습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태풍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자주 그 주변을 돌며 짖기도 했죠. 마치 그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발자국 옆에 자를 놓고 크기도 측정했죠. 군 생활에서 배운 현장 보존 기술이 이런 때 도움이 되더군요. 증거를 모두 모아 경찰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진술서도 함께 넣었어요. 그리고 강하게 요구했죠. 제 집과 마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며칠 후 마침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타이어 자국이 근처에서 활동하던 불법 사냥꾼 조직의 차량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멧돼지를 의도적으로 방목해 사냥을 유도하고 지역 혼란을 틈타 사유지를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직은 이미 이웃 마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어요. 사냥을 구실로 동물들을 방목하고 그 동물들이 작물과 재산에 피해를 주면 주민들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 땅값이 폭락하고 그때 헐값에 땅을 사들이는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태풍의 날카로운 감각과 경계심, 그리고 제 관찰력이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그저 자연재해로 묻혀버렸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풍의 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옆에 앉은 태풍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왔어요. 태풍의 상처 입은 귀를 조심스레 만지며 생각했어요. 아직도 누군가는 우리를 노리고 있을 테고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에 내린 비는 창고 주변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렸지만 우리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범죄자들이 남긴 희미한 흔적조차 놓치지 않고 찾아냈듯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쫓아갈 것입니다. 태풍과 함께라면 어떤 암흑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불길한 조짐은 어느새 다시 우리 마을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멧돼지 무리가 사라졌다고 안심했던 것도 잠시, 이번엔 더욱 거세고 집요한 습격이 시작됐어요. 불법 사냥꾼들이 뿌린 유인 사료 때문에 산에서 더 많은 야생 멧돼지들이 내려오고 있었죠. 이전과 달리 이번엔 마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가축과 농작물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태풍은 날이 갈수록 더 신중하고 집요하게 순찰을 돌았어요. 밤에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마당과 울타리를 왔다 갔다 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마치 전장의 군인처럼 다가올 위협을 감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마을 회의를 소집해 이웃 주민들에게 보호견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마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노견 셰퍼드 샘, 구조견 출신 루나, 그리고 이웃 농장의 허스키들까지 모여 태풍과 함께 즉흥적인 방어대가 꾸려졌어요. 놀라운 건 태풍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흡사 지휘관처럼 각 개들을 특정 위치로 안내했고 순찰 루트를 함께 돌며 멧돼지들의 진입 경로를 사전에 차단했어요.
그의 냄새 추적 능력과 감각은 그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특정 방향으로 지저대며 앞장섰어요. 처음엔 또 헛짖음인가 싶었지만 그를 따라가 보니 수풀 속에 새끼 멧돼지 2마리가 숨겨져 있었죠. 아마 어미가 돌아올 예정이었을 거예요. 태풍의 선제 발견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습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태풍의 지휘 아래 경계 태세를 갖추는 동안 저는 경찰과 연락을 취해 불법 사냥꾼들에 대한 수사를 독촉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죠. 결국 우리 스스로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전의 날은 흐린 새벽에 찾아왔어요. 온 마을이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땅은 축축했습니다. 공기에는 짙은 습기와 긴장이 감돌았죠. 태풍이 갑자기 울타리 쪽으로 달려가 귀를 세우는 것을 보고 저도 몸을 긴장시켰어요. 곧이어 멧돼지 무리가 여러 방향에서 마을 경계선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길게 울리는 경고음을 냈어요. 그것은 그와 함께하는 개들에게 보내는 전투 개시의 신호였습니다. 순간 모든 개들이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어요. 마치 오랜 시간 훈련받은 군대처럼 움직였죠. 전투는 4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각 개들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어요. 태풍은 가장 공격적인 수컷 멧돼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빠른 몸놀림과 용맹함에 아직도 가슴이 뭉클해요. 루나는 어린 양들을 몰아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유도했고 샘은 다리를 다치면서도 마당 입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집 창고에서 오래된 화약총을 꺼내 방어에 나섰죠. 군 생활 때 배운 사격 실력이 이런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협 사격만으로도 멧돼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멧돼지 무리는 밀려났고 마을은 무사히 지켜졌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밤새 벌어진 처절한 방어전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모여든 개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태풍에게 향한 존경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동양에서 건너온 개라며 멀리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태풍을 마을의 영웅으로 받아들였죠. 태풍의 지친 눈빛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퇴역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샘필드 마을의 수호자였고 제 삶의 새로운 의미였어요. 그의 상처를 씻기며 생각했죠. 모든 존재는 자신의 자리에서 빛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요. 멧돼지와의 마지막 전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화가 돌아온 우리 마을에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 청년이 드론으로 촬영한 전투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거였죠. 코리안어 독세이브스 텍사스 타운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태풍도 카메라 플래시에 놀라 며칠간 집안에만 있으려 했죠. 하지만 이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지역판은 물론 미 육군 군견 부대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육군 장교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죠. 과거 전장에서 복무한 전투견이 민간으로 전역한 후에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켰다는 점이 단순한 반려견 사례를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처음 태풍을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안락사 직전에 퇴역 군견이었던 태풍이 이제는 텍사스 시골 마을의 영웅이 되다니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이름도 이제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려졌어요. 예전에는 차이니즈 독이라고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정확히 진도 독이라고 부르더군요. 태풍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문화까지 알리는 작은 대사가 된 셈이었죠. 마을에서는 태풍을 기리기 위한 기념 조형물 설치 논의가 오갔어요.
어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제 집 앞에서 태풍 보러 왔어요. 라고 외치며 서 있더군요. 문을 열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태풍은 그저 고개를 갸웃하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한 기자가 태풍이 유명해진 소감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태풍은 단 한 번도 영웅이 되려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태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발치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하루 3번 마을 울타리를 순찰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불안한 듯 제 뒤로 숨곤 했어요. 태풍에게 중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임무였던 거죠. 그리고 그 임무는 저와 마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의 이야기와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입양 문의로 이어졌어요. 한국 진돗개 보존회에는 해외에서 수십 건의 입양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유럽의 한 가족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어요. 흰 봉투 안에는 정성스레 쓴 편지와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풍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도 그런 친구를 가족으로 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고 용감한 아이요.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태풍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양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 속에 지내던 태풍이 이제는 그 편견을 깨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태풍의 옆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를 구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냥 지나가는 계절 속에 묻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날 지켰고, 이 마을을 살렸고,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어. 그 말을 듣는 듯 태풍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두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는 듯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풍의 따스한 체온이 제 손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풍에 상처 입은 귀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용기의 증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는 흉터 대신 따스함이 자리 잡았어요. 남은 제 인생에서 태풍과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60대에 찾아온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풍은 제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유명해지려 하지 않는 법이죠.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태풍은 그렇게 텍사스 샌필드 마을의 작은 전설이 되었고 저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고향이 되었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아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한 마리의 개, 태풍. 그는 단지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진돗개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개는 전쟁을 치르고 삶을 건너와 멀리 타국의 마을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진돗개는 한국만의 개가 아니라 세계의 수호견이다. 너무나도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성, 지혜, 용기 그 모든 전통의 상징이 바로 한국의 진돗개라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감동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